네, 1588의 모발 한번 여러분도 만약에 좀 날아가셨다면 네.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극복할 수 있는, 항상 우리 인간은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 의지, 그 의지를 실천하는 과정,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잘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난 날아간 상태가 더 좋다 이러면 뭐 굳이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제이슨 스타뎀 체험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 라코스테 이 폴로티, 그 라코스테 폴로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걸 폴로티라고 하는 건가? 저는 그냥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왜요? 아니 폴로도 있잖아요. 브랜드가. 폴로는 브랜드죠. 폴로에서 나온 이 티는 폴로티요? 라코스테 폴로티라고 하니까 약간 좀 웃긴 거 아닌가 싶어갖고. 그러게. 라코스테 나이키티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라코스테 그냥 반팔 티셔츠 뭐 이런 거 아닌가? 라코스테 요 카라 있는 반팔 티셔츠. 반팔티. 네. 폴로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폴로라는 게 뭐 이렇게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건가? 그건 모르겠네요. 아니 폴로 경기할 때 치는 걸 폴로티라고 그러나? 여튼 패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저희 두 사람이 얘기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 이사님 모셔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폴로티 입고 오셨네요.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요. 네. 폴라티라고 합니다. 폴라티? 네. 폴라티는 뭐예요? 목을 감싸서 하는 넥. 폴라티? 네. 폴라티는 약간 그 목 올라오는 이거 그게 폴라티 아니에요? 그건 터틀넥. 그건 터틀넥. 그건 터틀넥이고. 네, 우리가 폴로티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 보니까 폴라티라고 하는 폴라티래요? 네. 폴라포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질렀는데. 아니, 근데 그건 있지. 잠깐만. 우리 너무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한마디. 그 PK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PK는 아니고 P랑 알파벳 K 쓰시는 분들 그건 아마 저 프랑스 말일 겁니다. 피케라고 PI 뭐 QU인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피케라는 아마 재질인가 그걸로 만드는 옷이라 그러니까 피케티 뭐 이건 맞는데 PK 티셔츠 뭐 이건 아닐 거다. 네. 패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저는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박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미국 시장은 반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반장 마무리인데 다 올랐습니다. 1% 가까이 올라서 역사적 신고 지수를 S&P 500과 나스닥이 경신을 했고요. 다우는 아직 그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존 프로 맨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우가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나스닥이 의미가 크고요. 그렇죠? 우리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얘기할 땐 S&P 500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또 다른 뭐 신고지수 낼 만한 호재가 또 강력하게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굳이 찾는다면 지금 뉴스에는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냐면은 노동부 집계 6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제 ADP 나왔잖아요. 역성장이죠. 역성장 감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ADP가 워낙 들쭉날쭉하고 많이 틀렸기 때문에 노동부 집계의 비농업 고용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4만 7천 건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상이 11만 건이고요. 전월이 14만 4천 건이에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그보다 낮게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떴다 그러고 설명을 하고 오늘은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떴다는 거예요. 오르고 싶은 거군요. 설명을 보면 그래요. 그 월가 뉴스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건 호재성 뉴스는 분명히 맞죠. 어떤 걸 더 호재로 보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1%가 나왔는데 예상이 4.3%고 전월이 4.2%였어요.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탄탄하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 중에 요걸 이제 안에 뜯어서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헤드라인만 보고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자료들 보면은. 왜냐하면 14만 7천 건이 증가했는데
정부 부문에서 7만 3천 건이 증가했고요.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 5만 9천 건이 증가했어요. 전부 다 여기고요. 네. 제조업하고 서비스, 물류 이런 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관련된 쪽은 좀 줄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헤드라인만 보고 고용지표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하튼 시장이 신고지수 냈는데 그러면 어제는 고용지표 안 좋아서 오르고 오늘은 고용지표 좋아서 오르고 이런 부분은 보다는요. 감세 법안 통과가 가장 큰 영향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감세 법안 안에는 우리가 그냥 감세 법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미국 내 그 뉴스들을 보면은 민주당이나 뭐 일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게 지금 부자 감세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서민층이나 좀 뭐랄까요 하위층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실제로 막 수치까지 얘기를 합니다. 연봉 1억 이상인 사람은 세금이 얼마큼 줄고 네. 3억인 사람은 얼마큼 줄고 막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 소득세가 줄고 그리고 법인세도 인하를 이번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법인세 인하가 이제 영구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부분 그리고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어떨까요? 시장은 네. 법인세 인하하고 그리고 소득세 인하하면 시장은 당연히 호재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게 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세 법안이 하원에 통과를 했고요. 근데 우리 뉴스를 보면 우리 뉴스라는 게 참 특히 미국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뉴스는 정말 그 새겨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뉴스에 거의 대부분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냥 통과했습니다. 바로 그냥. 그래서 7월 4일 날 미국 시장이죠. 이제 서명한다. 오후 5시에 서명만 남았는데 서명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은 제가 이 얘기가 지금 벌써 한 1년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번 오르면 그냥 15일, 30일 막 이렇게 오르고 빠지면 15일, 30일 빠지는 빠질 때 그렇게 빠져요, 근데? 네. 아, 그래. 방향 잡으면? 지난 4월에도 그랬고 방향 잡으면 그렇게 빠져요. 네네네.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은 작년 3월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버블이라고 표지 모델 그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고평가 상태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고평가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들이 좀 있으니까 갖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그냥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이번에 감세 법안과 그리고 은행들 규제 완화는 하반기에 유동성이 보강되는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그건 호재입니다. 거기에 덧불어서 금리 인하가 되면 굉장한 호재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제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지수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르고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느냐 그렇게 보면은요 파생상품 네. 그러니까 콜, 풋이라는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개별 종목의 선물도 있고 콜이 있고 풋이 있고 그래.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마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커지고 활성화되면은 그게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 주식 선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 개별 주식의 선물이 있어요. 네. 근데 무조건 파생 상품이라 그러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별 주식에 우리 삼성전자를 내가 1억을 사고 있다. 네. 가지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 빠질 것 같아. 위험해. 시장이 빠질 것 같아. 그럼 그쪽은 증거금이 10% 20%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1,000만 원어치나 1,000만 원어치를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면 이퀄 예퀄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를 이제 차익 거래도 하는 분도 있지만 해지 거래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이키드로 시장이 한번 내려갈 때는 푸수를 계속 내려하고 올라갈 때는 커버하면서 뭐 콜을 사고 또는 공매도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규모가. 네. 그러니까 공매도 한번 빠지면 공매도를 계속하고 올라가면 급히 쇼 커버하면서 막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 힘겨루기가 탄탄하게 있는 거죠. 유동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우리는 시장이 안 좋아서 공매도를 하면은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향으로 힘이 그냥 일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의 이런 연속적인 흐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 부분 그러한 파생 쪽의 수급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애플 0.5%, 테슬라 마이너스 0.1, 엔비디아 플러스 1.3, 뭐 그래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고가 나면서 거기에 쇼커버도 상당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노동부 집계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7월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소폭 올랐어요. 이게 근데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시장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못 올랐을 겁니다. 근데 뭐 크게 오르지는 않고 소폭 오르면서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수익률과 그리고 물가는 어떻든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플러스 1.34, 3,116포인트, 코스닥 1.43%, 793포인트인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대규모로 좀 들어왔습니다. 6,456억 들어왔고요. 기관들은 또 5,4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6,810억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삼성전자가 5,663억, 6천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2,500억 정도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4.9% 올랐습니다. 5%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을 대부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삼성전자가 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어제 우리의 이벤트가 있었죠.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찬성 220, 반대 29, 그리고 기권, 기관이 넣었네요. 기권 23으로 어제 국회 통과를 했고요.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안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의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게 되냐 안 되냐는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이걸 보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6,100포인트 위에가 이번에가 세 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100포인트 위에가 근데 이거는 두 번 다 위에 올라가니까 매물 맞고 내려왔었어요. 두 번 다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근데 어제는 3,100포인트 위를 이들이 사면서 올렸어요. 이거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들이 사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차익 매물 나온 것하고 요번에는 이들이 매수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요번에 상승 흐름은 그때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좀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4.9% 올랐는데 SK하이닉스 마이너스 0.18%예요. 이쪽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롱숏들이 있어요. 롱숏들이 있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3일인가 4일 빠졌을 거예요. 여기는 그 3, 4일 동안 수급을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국내 기관들이 한 5일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판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국내 기관들이 한 5일 정도 사고 외국인들이 어저께 처음 사고 그런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어제 한 5,600원 산 거는 올해 전체로 봤을 때 3월인가에 한번 6,000원 정도 샀어요. 그리고 요 규모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특이하게 많이 산 거고요. 그동안은 삼성전자의 비관적인 얘기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 보시면요.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 두 군데인가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지금 실적 발표 한 2주 후에 하지 않습니까? 이번 실적 안 좋다. 요 얘기들을 계속 반영하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급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은 삼성전자의 과거의 평균 멀티플 PER을 보면은 한 1.2배에서 1.2배, 1.3 요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맨날 들은 얘기고 삼성전자가 어제도 설명을 들었지만 뭐가 문제이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는 뭐고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있는데
향후 하반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뭐 그런 보고서나 뉴스들은 꽤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뉴스를 매일 전해드리다 보니까 뉴스가 어떤 섹터에 막 호재 뉴스가 나올 때가 있고 종목도 호재 뉴스가 막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연속적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걸 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 이제 보고서들을 읽어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3,1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서 매물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위로 한 뭐 7만 원대까지 올라주면 우리 시장이 위로 추가 룸이 당분간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부분이 원래 이제 있습니다. 3,100 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삼성전자 가줬어야 가는 건데. 맞습니다. 옛날에는 예. 이제 삼성 없이 이제 간 거니까 예. 삼성이 만약에 가면 예. 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삼성 근데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가총액에서. 전체에서 네,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들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5% 올랐는데도 지금 많이 못 오른 거잖아요. 사실 네. 지수는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소위 그동안의 상승폭이 컸던데 지주사들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지주사나 그리고 뭐 조선 이런 데 많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제 그 전력기계 제일 많이 빠졌어요. 뭐 일진전기 9% 빠지고 HD 현대일렉트릭 6.7%. 아 그래요? 예, 현대 미포전선 5.2%. 전력기계나 조선, 그러니까 조방원이 어제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네.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조방원의 호재 뉴스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오히려 방산의 현대 로템 호재 뉴스 나왔죠. 조선주에도 현대 미포랑 ST 한국조선의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호재성 뉴스가 나온 날 그리고 또는 그 전날도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빠졌어요, 애들이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왔는데 호재가 나왔는데 빠졌다는 얘기는 수급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장 주가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변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되나? 조방원을 계속 가져가야 되냐, 딴 데로 옮겨야 되느냐,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소심하게 어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들을 보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쪽만 있지 말고 그렇게 좀 나눠서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 SNS텍이 11%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삼성전기도 요즘에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한 5.8%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5.29, 삼성 SDI가 3.5, LG화학이 7%, 엔캠이 8%, 현대제철 철강주 쪽에서도 현대제철 16%, 포스코홀딩스의 8.3% 이렇게 약세했던 그동안에 약했던데 상대적으로 이런 데들이 좀 오르고 그동안에 강했던 데를 약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약했던 거는 약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강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렇게 변하지만 결국은 강했던 쪽이 좋았던 쪽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사실은 더 지배적이에요. 현재. 그런데 이제 한번 갖고 있는데 종목이 한번 빠질 때 막 6% 7%씩 며칠 빠지면 그럼 이제 금방 빠져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요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며칠 동안 이런 수급이 좀 변했고요. 그리고 어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상당 부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내용은 그냥 요 내용 우리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선언적 의미와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하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니까 그 자사주에 대한 자사주 처리 문제 그리고 배당에 관련 세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처리하겠다, 정책들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강하게 이게 이제 이 추진이 되느냐에 주가의 탄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또 이게 통과되니까 저도 또 반대쪽 맨날 이쪽만 우린 봤잖아요. 반대 의견을 내신 그 자료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 물론 뭐 이 정책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런 의견들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뭐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원래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걸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기다렸고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미국 시장 시황은 뭐 그대로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긴 흐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초에 보면 이제 시황 얘기하잖아요. 연간 시황이요. 저도 이제 세미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보면은 올 초에 상대적으로 약했잖아요. 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급락했지 않습니까? 2분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2분기에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했습니다. 5개월 지났는데 한 5년 된 것 같죠. 네. 네, 5개월 됐거든요. 그 5개월 동안은 굉장히 시장에 악재성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 하반기에 걱정을 하는 것도 상반기에 있었던 악재성 정책들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1기 때 했던 것도 그렇고 많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악재성 재료들이 상당히 있는 그 정책들을 내놨다면은 하반기에는 걷어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걷어들이거나 친시장적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장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것은 상반기보다는 이제 기대를 좀 한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는 하반기 들어가서 문제이지만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위쪽으로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냥 위쪽으로는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가져갈 거냐인데 그것은 수급의 문제인데 가만히 보시면 기관들과 금융투자를 비롯한 패시브 자금에 들어오거나 그리고 외국인 조합으로 들어오는 지금 어제같이 요렇게 들어올 때는 개인 선호나 급등했던 기존의 종목들 또는 테마 종목이 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좀 주춤하고 기관들 중에서 뭐 사모펀드나 도시나 이런 조합을 액티브가 움직이거나 개인들이 움직일 때는 그럴 때는 또 이쪽에 테마나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뭐 이런 게 또 상대적으로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게 모멘텀, 이쪽은 모멘텀 투자이고 이쪽은 지수 플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와 은행과 현대차가 오르는 날은 코스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이 약하고 이들 일단 올라간 상태에서 이들이 좀 멈춰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좋고 이런 치솟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내 종목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뉴스들 좀 몇 개 볼까요? 네. 일본 뉴스는 아까 공기자님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예, 뱃선 장관이 약간 협박한 거 일종의 협박인 거죠. 일종의 협박. 더 나은 합의를 위해서 기다리는 즉 합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처음 정한 4월에 정한 상호관세를 적용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 나라들은 무역 합의를 하게 될 것이며 약 100여 개국이 최저치인 10% 적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요. 왜 우리가 그냥 얘기했죠. 그냥 진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처음에 딱 나왔던 워딩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는 들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유럽이나 좀 센 나라들은 10%를 또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본도 10%도 난 못 받아들이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유럽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10%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표현을 드리잖아요. 이 10%만 두고 나머지 다 없앨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결국은 다 10%로 그냥 가고. 그런데 전 세계 10%로 간다. 이제 아주 그러니까 시장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그 국가에는 죄송하지만 별로 이렇게 임팩트 없는 국가들 빼고 우리가 주요 국가라고 하는 주요 시장으로 얘기하는 쪽은 기본세율 10%를 두고 나머지는 무역 합의를 해서 없애는 걸로 다 생각하고 이 워딩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은 이 10%도 없애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랑 FTA 해놓고는 뭐 이렇게 참. 우리나라도 요청 사항은 없애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요구 사항은요. 그렇게 없애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뉴의 뉴스만 보고서 이걸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보니까 후속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지메스는 독일 회사입니다. 네. 중국향의 칩 설계들 여러 가지 지메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칩 설계 소프트웨어들 설계하는데 이게 미국 정부에서 이게 한 2,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기들에 대한 칩 설계 소프트웨어의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락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때는 막 그냥 막 떠들면서 얘기해놓고 네. 요번에는 그 기업들한테 해제한다라고 통보했대요. 개별 기업에. 규제할 때는 예. 뉴스로 해놓고 뉴스로 해놨었는데 해제할 때는 한다. 개별 기업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수출 제한 해제 통보를 지멘스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케이넌, 시놉시스 이런 데 대표적인 칩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래서 요 주가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얘들이 상승을 한 거에 비해서 제일 많이 상승한 건 어디냐? 중국의 IT 기업들이에요. 중국의 IT 기업들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걸 받을 수 있으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칩 설계 기업들은 당연히 성장 섹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칩의 성장과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온갖 칩들이 IT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을 하고 이런 성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수출 제한을 했던 건데 요번에 해제한다라고 기업들한테 통보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뉴스는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유리기판은 성장의 기술이고 성장 일로 가는 분위기로 다 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 최선두가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이 유리기판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기술도 자기네 내부에서 하고 개발도 내부에서 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심도 있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트렌드포스발 내용을 가지고 로이터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CPU 등 핵심 분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개발을 중단하고 외부로부터 유리기판은 조달 계획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진짜 우리한테 호재인지 아닌지를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네네.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일단 내용으로 보면 좀 호재성으로 좀 보이는데 그거보다도 인텔이 왜 이렇게 했을까도 생각이 좀 들죠. 이거 보면은 네. 인텔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신기술 개발해가면서 그걸 갈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 주력 사업에 더 하면서 그것을 성장의 기반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인텔은 살아남는 게 지금 문제인 네네.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텔은 그렇다 치고 요 유리기판 쪽에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요걸 인텔이 중단하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외부 조달한다라는 거거든요. 아웃소싱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또 추후 뉴스 또는 주가를 좀 보면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렇게? 인텔은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예, 인텔은 끝났다. 근데 뭐 우리 노트북도 다 인텔이잖아요. 전부 다. 와 진짜 시대를 지배해서 전부 다 인텔이잖아요. 지금도 아마 지금도 많이 들어가 있을걸요? 네, 인텔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신기술 발전에 뒤처졌거나 아니면 경영 판단에 잘못한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영 판단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저 주식시장에 꽤 오래 있으면서 보니까 그 경영자들이 경영 판단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기업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저희 동종업계에서도 보면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몇 배씩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맨날 그 자리에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왜 저보다 형님뻘에 있는 분들이 주식을 하는 뭐 저렇게 상담을 같이 해보면 네.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CEO가 누구냐에 따라 CEO가 누구야? 그럼 거기 투자하고 이런 분들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이었어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많습니다. 되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분이 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되게 많습니다. 되게 특히 거액 고객분들은 거의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근데 생각보다 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CEO다 하면 그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그게 더 이 회사가 뭘 만들어서 다음 달에 뭐 무슨 어디에 뭐 출품을 하고 이런 거보다 차라리 CEO 믿고 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4번 뉴스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뒤에 분 계시니까요. 아마존이 100만 번째 로봇 배치 일본의 공장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많이 다녔습니다. 로봇은 이제 100만 번째 로봇을 배치한 기념으로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AI 시스템 도입으로 배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동화 지능형 로봇 물류로 비용 절감 및 속도 개선했다. 이게 별거 아닌 뉴스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뉴스예요. 로봇 산업, 우리 주식만 생각하는 로봇 산업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됨으로써 아마존의 그 인력 구조의 인력 배치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데는 좀 더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배치됨으로써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690명 정도 필요하대요. 310명은 지금 자리를 잃은 겁니다. 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네.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존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로봇 배치로 인해서 효율화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데도 다 이러지 않을까요? 다른 데도? 네. 다른 데도 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보니까 그 로봇 택시 있잖아요. 네. 이제 그냥 혼자 알아서 막 다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좀 상용화되면 낮엔 택시하고 밤에 손님 없을 때는 옵티머스 태우고 다니면서 택배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택배한대요. 네. 왜냐면 이제 어차피 택시 걔는 뭐 24시간 돌 수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옵티머스 혼자 저 로봇이 가서 이제 택배 들고 이제 집 앞에 놔두고 밤에 새벽에 놔주고 새벽 배송 해주는 거지 걔네도. 와 그런 시대가 이제 수년 안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재 잘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하는 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는 없다고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이 진일보한 기술을 쫓아가는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함이 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M&A도 많이 해야 되고 제 얘기 잠깐 왜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또 M&A 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요. 성숙 기업이 M&A 안 하면 어떻게 새로운 기업으로 스타트업을 다시 돌아갑니까? 성장적으로 돌아갑니까? M&A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M&A라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주목되는 이유 아시아경제 뉴스인데 그럴듯해요. 내용들이요. 보면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ENC가 대표적인데 아랍에미리트의 바라크 원전 건설 경험이 최근에 있었고요. 이런 트랙 레코드가 있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단가도 좀 낮고 납기 준수를 정확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 비즈니스의 분석으로 볼 때 현재 계획 중이거나 제한된 400개의 원전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약 43%는 현재 한국 건설사와 같이 협력관계에 맺어 있거나 협력관계에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가적 측면에서 이런 괄호친 부분에서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는 매출 이적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기대감에서 올라가지만 주가는 이 부분을 온전히 다 반영하기보다는 그 시기에 올랐다가 조정 보였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뉴스 하나는 현대건설이 미국의 원전 해체 기업 홀텍과 협력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최초로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진출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해체 사업 요게 좀 커질 것 같죠. 이것도 거의 한 500조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이번 한 주도 우리 박병창 이사님 덕에 많이 배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미국에 한번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취소표 하나가 정도 이제 남은 것 같고요. 딱 한 자리 남았나 보네요. 그거 혹시 좀 쓸쓸한 분들 뭐 이혼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도 도전해 보실 수 있겠고요. 두 자리면은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니까 한 자리니까 인생 혼자 사는 겁니다. 부부 사이 좀 안 좋다 그럴 때 이제 훌쩍 떠나는 거죠. 이럴 때 갔다 오시면 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그렇게 갔다 오면 또 집에선 또 이사 가 있고 하면 그렇게 또 이제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인생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시는 분들 미국 투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예. 박경창 이사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파이어 얼마면